안녕하십니까. 블로터넷 안상욱입니다. 오늘 블로터TV 데뷔작으로 블로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특집입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비트코인 캐스터 안상욱 기자를 모셔서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시장 현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기자. 네, 안상욱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온 먹구름이 두 번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마운틴 곡스 그래프를 보면서 큰 변곡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는 과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비스에 비트코인을 받았던 중국판 네이버 바이두와 차이나텔레콤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락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12월 초 1200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8일 7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실망감은 16일 한 번 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비트코인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18일 한때 500달러 선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BTC 차이나 CEO 바비리가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전처럼 영업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2월 중 큰 악재 두 번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8일 45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12월 26일 현재 700달러 선까지 올라가 안정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비트코인 캐스터 안상욱이었습니다. 네, 안상욱 기자 감사합니다. 중국발 악재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좀 더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은 삽질 전문 기자 안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채굴기가 나간 뒤 독자분들과 다른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자의반 타의반 비트코인 전문 기자가 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새에 중국발 악재가 비트코인 가치를 반토막내는 일이 두 번이나 생겼는데요. 사실 중국 인민은행의 판단은 다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법 제47조를 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 가진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만이 법적으로 화폐의 질을 갖는데 비트코인은 P2P 방식으로 1년에 암호를 풀면서 발행되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진 나라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공인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독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상원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도 이 정도 수위였습니다. 불붙은 비트코인 가격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를 받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의 발언도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 장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중국은행의 반응이 예상치 못할 수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태국처럼 비트코인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니까요. 중국에서 개인들의 비트코인 거래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 시장이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중국이 비트코인계의 가장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BTC 차이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으로 전환되는 화폐 가운데 44%가 중국 위안화입니다. 48%를 차지한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 비트코인 환전소에서 통용된다는 점을 보면 위안화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흔들린다면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또 투기적인 수요가 손을 털고 나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이 중국 인민은행 발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치웠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리라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호재나 악재 하나만 터져도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은 9조 원 정도고요. 이를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317조 원이 넘는 걸 보면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환가치보다는 투자가치 때문에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한 시장에 비트코인이 몰리는 점도 가격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했습니다. 2013년이 돼서야 지금처럼 가치를 인정받았죠. 100달러를 넘어선 지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져 내성을 키우기 전까지는 가격 급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블루토 뉴스 첫 시간으로 마련한 비트코인 특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유용한 IT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